연예계를 둘러싼 논란,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요. 이번 건은 좀 더 복잡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한 명은 의문의 SNS 저격 화살을 받는 것 같은데 가볍게 피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른 한 명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모양새예요. 바로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상황이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왜 비슷한 논란 위에 있는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리는지 그 차이를 만든 단서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네, 이 자료들의 핵심을 딱 관통하는 인물이 한 명 있죠. 아, 그 인물. 바로 박나래 씨를 포함해서 여러 연예인에게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위 주사 이모라 불리는 A 씨예요. 모든 일의 시작점이군요. 그렇죠. 모든 사건의 시작점에 이 A 씨가 있고 A 씨의 행동 하나하나가 어떻게 한 명은 방어막 뒤로 가게 하고 다른 한 명은 폭풍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는지 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 A씨의 경찰 조사 직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무려 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나온 사람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린 거였어요. 아, 정말 의미심장했죠. 너희들 차례다. 한 남자. 이런 문구랑 함께 갑자기 전 사진이랑 무사진을 올렸단 말이죠. 이건 누가 봐도 전현무 씨를 겨냥한 거잖아요. 그렇죠. 노골적이었죠. 저는 여기서 A씨의 심리가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게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9시간 조사 끝에 감정적으로 터져나온 걸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일종의 물귀신 작전으로 보고 있어요. 물귀신 작전이요? 네, 본인이 불법 의료행위 혐의로 궁지에 몰리니까 대중적 인지도가 훨씬 높은 전현무 씨를 끌어들여서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라는 거죠. 아, 나만 죽을 순 없다. 바로 그거죠. 이 판을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계산된 전략에 가까워 보입니다. 당시 A씨가 유일하게 팔로우하던 게 전현무 씨랑 나 혼자 산다 계정이었던 걸 보면. 아, 그랬군요. 네, 이건 우발적이라기보단 꽤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카드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계산된 카드였다면 정말 대담한데요. 근데 여기가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어떤 점이죠? 그렇게 판을 키우려고 던진 카드를 얼마 안 가서 본인 손으로 삭제해버리잖아요. 맞아요. 팔로우까지 끊어버렸죠. 네. 뭐랄까 전형적인 치고 빠지기인데 이런 행동이 대중에게는 저 사람 뭔가 결정적인 증거는 없나 보다 하는 인상만 심어주게 된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떳떳하면 끝까지 가라 이런 반응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죠? 바로 그 지점이 A씨의 전략이 실패한 이유예요. 대중의 신뢰를 전혀 얻지 못했죠. 반면에 이 저격의 대상이 된 전현무 씨의 대응은 정말 교과서적입니다. 완벽한 무시 전략이죠. 그렇죠. SNS에는 동료들이랑 웃고 있는 사진 올리고 네, 나는 이 논란에 전혀 타격받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침묵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도 나오지만 과거에 이미 비슷한 논란이 있었을 때 한번 제대로 대응한 경험이 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전현무 씨가 이미 데이터로 대응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데이터로 대응한다? 네. 예전에 차량에서 링거 만든 장면 때문에 논란이 커지니까 자신의 의료 기록부를 직접 공개하면서 정면으로 돌파했거든요. 맞아요. 그랬었죠. 물론 그때 기안84가 언급했던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선 침묵했지만 가장 큰 불씨는 객관적인 자료로 꺼버렸죠. 이 경험이 지금의 침묵에 무게를 실어주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의혹이 사실 아닐 땐 증거로 말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의 침묵도 대응할 가치도 없는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긴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잠시 후에 살펴볼 박나래 씨의 상황과는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전현무 씨가 과거의 데이터 대응으로 쌓아 올린 그 방어막 뒤에서 침묵을 지키는 동안 박나래 씨는 정반대로 모든 폭풍의 한가운데로 직접 걸어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2월 10일 강남경찰서에 피고소인 신분으로 출석이 예고됐죠. 이 피고소인 신분이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아, 그게 어떤 차이가 있죠? 이전에 본인이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을 때는 고소인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용산경찰서에 가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번 강남경찰서 출석은 입장이 180도 바뀐 거예요. 피고소인이라는 게 단순히 법정 용어를 넘어서 대중이 느끼는 무게감이나
본인이 느끼는 압박감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겠네요.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중의 시선은 그녀가 포토라인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여기에 쏠리는 것 같아요. 과거 지드래곤 씨가 마약 혐의로 조사받을 때 보여줬던 그 당당한 태도랑 많이들 비교하더라고요. 그렇죠. 대중은 포토라인에선 연예인의 태도에서 사건의 진실에 대한 어떤 힌트를 얻으려고 하거든요. 일종의 심리전 같은 거군요. 네. 위축된 모습은 유죄의 신호로, 당당한 모습은 무죄의 자신감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 박나래 씨가 정말 떳떳하다면 그에 걸맞은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의혹의 무게가 너무 무겁다는 게 문제죠. 맞습니다. 그 의혹들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볼까요? 보내주신 기사들을 보면 가장 심각하게 다뤄지는 게 바로 황금약 문제예요. 이게 그냥 불법 시술 정도가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황금약이 의사의 엄격한 처방 없이는 절대 구할 수 없는 그 뇌에 직접 작용하는 식욕억제제 성분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어요. 뇌에 직접 작용한다고요? 네, 이런 약물은 습관성이랑 의존성이 굉장히 강해서 마약류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장기 복용하면 신장 손상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요. 세상에. 특히 술과 함께 복용했다면 그건 정말 일부 전문가들은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었다고까지 표현하더군요.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이라니 정말 충격적이네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전 매니저들의 폭로가 박나래의 생명을 구한 셈이다. 이런 아이러니한 말까지 나오는 거군요. 그렇죠. 만약 폭로가 없었다면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갔을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참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한때는 누구보다 서로를 믿고 의지했을 관계인데. 맞아요. 이제는 한쪽의 폭로가 다른 쪽의 생명을 구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파탄이 나버렸으니까요. 위기 상황에 닥치면 그 사람의 본질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맺어온 관계의 본질까지도 전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전 매니저들이 우리가 가진 99개의 폭로 중 이제 겨우 2개를 풀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더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20억 탈세 의혹까지 더해졌어요. 자료를 보면 100억 원대 수입을 올렸는데 추징액이 2억 원에 그쳤다는 점 때문에 그렇죠. 세무조사 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요. 이건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담당 공무원까지 연루되는 훨씬 더 큰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개인의 일탈을 넘어서는 거군요. 네, 의혹의 범위가 시스템의 문제로까지 확장될 수 있는 사안이죠. 이런 상황에서 박나래 씨의 대처 방식은 여론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만 흘러갔어요. 아, 그 막걸리 학원 이야기? 네, 심신안정을 위해 막걸리 학원에 다닌다는 근황이 알려졌을 때 대중은 그걸 자숙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과한 음주 습관도 문제로 지적되던 터라 반감만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한 것이 최악의 한 수였다. 이런 평가가 많아요. 맞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폭로자에 대한 공격으로 비치면서 스스로를 더 고립시키는 결과를 낳았죠. 그 맞고소가 대중에게 진실을 밝히기보다 입을 막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준 것 같아요. 네. 결국 그게 오늘날 전현무 씨와 박나래 씨의 상황을 가르는 결정적인 분기점이 된 셈입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맞춰보던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보죠. 결국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는 대응 방식 그리고 그 밑에 깔린 신뢰 자산의 유무였네요. 정확합니다. 한 명은 과거의 데이터라는 객관적 자료로 신뢰를 쌓아뒀고 그 자산을 바탕으로 현재의 위기를 침묵으로 넘기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반면 다른 한 명은 수많은 의혹에 대해 명확한 자료 제시 없이 감정적 대응과 법적 공방으로 일관했죠. 그 결과 대중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자산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위기 상황에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객관적인 증거 제시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 아주 명확한 사례예요. 대중은 이제 연예인의 믿어주세요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원하죠. 법조계에서는 A씨의 이런 아니면 말고식 저격에 대해서 전현무 씨가 그냥 넘어가지 말고 법적 조치를 취해서 선례를 남겨야 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럴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요. 증거도 없이 의혹만 던져놓고 해명의 책임은 전부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이런 행태가 너무 많죠, 요즘. 온라인상에서 너무나 만연해 있잖아요. 이런 무책임한 폭로 때문에 한 사람의 인생이 망가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영향력 있는 공인이 강력하게 대응해서 이런 행동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박나래 전현무 씨를 둘러싼 논란의 실타래를 풀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전현무 씨는 과거에 쌓아둔 데이터 기반의 신뢰와 현재의 계산된 침묵으로 자신을 향한 불길을 막아내는 방어벽을 구축했어요. 네. 반면에 박나래 씨는 수많은 의혹과 연이은 대처 실패로 대중의 불신과 법의 심판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홀로 서게 된 상황이고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들은 99개의 폭로 중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했죠. 네. 그렇다면 이미 드러난 사실보다 아직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는 그 수많은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때 누구보다 가장 가까웠던 관계가 어째서 서로를 파괴하기 위한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겨누는 관계로 변질되었을까요? 어쩌면 앞으로 공개될 내용들은 단순히 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넘어 우리 사회의 신뢰와 배신, 그리고 명성의 본질에 대해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될지도 모릅니다.